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뭐 아인슈타인도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강한 몰입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제가 한 가지 제가 연구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1980년대에 다이아몬드를 낮은 압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러시아 과학자에서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는 고압에서 안정한데 왜 어떻게 저압에서는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안정한데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느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연구 그룹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달려들었는데 아무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왜 저압에서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하고 두뇌 활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가 있는 법을 제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한없이, 왜냐하면 그 상태가 기분이 좋으니까 한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으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도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몰입을 할 때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실리콘 기판 위에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런데 바로 옆에 FE, 철 기판을 놔두면 수투, 검댕이에 손으로 묻으면 이렇게 묻어나는 검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팔라디움 기판을 쓰면 탄소 나노튜브가 만들어져요. 근데 저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도 저게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몰입을 하려면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겨누는 거예요. 이렇게 겨누는 건데 그 겨눌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의 어떤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몰입의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한쪽에서는 검댕이 만들어지느냐. 이 검댕이 만들어지는 걸 내가 이해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저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첫날이에요. 아침부터 저것만 생각합니다. 저것만 생각해요. 저거 딱 사진 붙여놓고 그것만 보고 왜 저렇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한치의 진전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게 진전이 있어야 집중이 되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잡념이 들어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거야. 똑같은 생각만. 그러니까 지루한데 어느 정도로 지루하냐면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그게 이제 몰입의 장벽이에요. 저녁 때가 되면 내 경쟁 상대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제가 몰입을 7년 동안 몰입 상태에서 연구를 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7년 동안 해서 몰입의 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첫날은 항상 그래요. 항상 똑같아.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집중하려고 해도 다른 딴 생각이나 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몰입의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둘째 날이 되면 첫째 날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길어져요. 첫째 날보다는. 첫째 날보다 잡념이 훨씬 줄어듭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이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여행을 가는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지쳐서 안 돼요. 이런 난제를 풀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나 이 문제 하나 그냥 평생 하겠다. 뭐 이런 기분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고 답은 안 떠오르고 진전은 없으니까 졸려요. 졸리면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자고 또 깨어나자마자 또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의식이 있는 한,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틀이 지나갑니다. 피 같은 시간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가요. 그 과정이 초중고 시절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할 때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초중고 시절에 어떤 수학 문제 풀리지 않는 물리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답을 안 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애는 몰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던 학생들은 힘들어요. 못해요.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해봐요. 막막하잖아요. 에? 평생 가도 안 풀릴 것 같고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나오고 자꾸 잡념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완전하게 똑같아요. 완전하게. 근데 저는 초중고 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 몰입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하나 했더니 초중고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 5분, 10분이라도 자꾸 생각하고 그 시간을 뭐 30분, 1시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많이 한 학생은 전혀 어렵지 않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일째가 되면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 의식 속에 다른 생각이 일체 없이 딱 그 생각만 하는 상태 같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잡념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거 풀리지도 않을 거 내가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으로 바뀌고 기분이 좋고 이때부터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평소에 10배에서 100배 속도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실리콘에는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철위에 수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자연의 법칙은 거짓이 없잖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랬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그러니까 얘가 자연의 법칙을 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얘들이 자연의 법칙을. 그러니까 뭐예요? 도관에 든 지인 거예요. 그죠? 얘들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나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고 혹시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죠? 포위망을 줄이면 되는 거야. 도관에 든 지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풀 수 있다는, 틀림없이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극도의 확신이 생겨요. 이거 틀림없이 풀 수 있다. 네,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틀림없이 자연의 법칙의 결과인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이걸 하고 있다 보면 너무나 이상해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돌아버리겠네. 뭐.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루에 수십 번을 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야. 뭐 미치고 환장하겠네. 뭐 이걸 보고 있으면. 그 호기심이, 극도의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우월감을 갖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뭘 못하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이 좀 잘못 나와도, 내가 이까짓 목숨 걸고 했으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위안을 한 거죠. 그동안 이제 그 목숨 걸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없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걸어가거나 뭐 화장실에서나 식사를 하거나 뭐 자나깨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했는데 모르겠는 거야. 내가 적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못 풀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상태에서 목에 칼을 대고 더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야. 그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야.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야. 한시도 내가 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것만 공략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요. 얘가 끄떡도 안 하니까 얘가 나한테 시비를 건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나칠 수가 없다. 묵과할 수가 없다. 좋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순한 사람도 한 대 쳐봐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완전히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분노심이 치밀어